2014년 8월에 이어 1년 6개월 만에 제2의 여교사 투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. 언제까지 인천의 여교사들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성폭력에 시달리며 살아야 할까요? 이미 도덕성과 자정 능력을 상실한 인천시 교육청에 여교사 인권보호 및 성폭력 피해 방지 마련을 맡길 수 없습니다. 과연 인천구일까요?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당국, 사법당국은 즉각 전국의 여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실태 파악을 하여 말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성폭력, 학교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말 못할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전국 여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. 일부 학교 관리자에 의한 여교사 성폭력 피해 원인 중 하나인 비민주적이고 잘못된 교원 승진, 근평, 정보 등 교원 인사 제도의 문제를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. 2012년 8월 모든 국민의 귀를 의심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여교사 투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만에 또다시 2월 26일 저에게 제2의 여교사 투서가 날아들었습니다. 인천 모 고등학교 교장이 노래방에서 이 학교 여교사의 엉덩이를 만지고 얼굴과 손을 쓰다듬고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추행을 해왔다는 것입니다. 이 여교사는 너무 놀라고 당혹스러웠지만 교장은 괜히 술에 취해 자는 척했다고 합니다. 투서의 이 여교사는 2년 전 학교장 성희롱 설문조사 때 당시 기자회견하고 설문조사했을 때의 상황을 말합니다. 이 교장의 성추행을 고발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될 만큼 괴롭다고 하였습니다.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이후에 미칠 불이익이나 후폭풍이 무서워 망설여왔고 지금도 불안감과 분노감이 뒤섞여 갈등하며 매일 괴롭다며 오랫동안 말 못할 고통 속에 살아왔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. 이 학교 교장은 근무 시간에 술에 취해 회의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. 그 밖에 이 교사는 교장의 여러 다른 비유에 대해서도 제2의 투서를 저한테 또 다시 보내왔습니다. 이외에 여러 가지 그 밖에 비위 사실에 대해서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. 이 여교사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재판을 해서라도 처벌을 했겠지만 직장 내에서 게다가 상급자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 좁은 조직사회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부담과 신고를 했을 때 이 신고를 겪을까봐 두렵다고 했습니다. 이 여교사는 지난번처럼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단 지난번 조사 때 오픈된 공간에서 작성하게 하여 서로 눈치를 보며 제대로 쓸 수 없었다며 지난 1년 6개월 전 여교사 투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시한 인천시 교육청의 설문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편한 마음으로 진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. 끝으로 이 여교사는 자신의 권력으로 부하 교사들을 유린하고 갑의 횡포를 부리는 교장의 막합박식 행동에 분노하며 이 교장을 일벌백계로 처벌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투서에 적혀 있었습니다. 공교롭게도 2월 26일 이었고 공교롭게도 그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하에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법무부, 경찰청 등 11개 관계부처가 성폭력, 학교폭력, 미성년자,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방지 및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던 날이었습니다. 정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원 자격 박탈은 물론 교단서 영구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날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한 여교사의 투서가 날아왔던 것입니다. 1년 6개월 전 인천을 넘어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 여교사 투서 사건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승진을 앞둔 여교사들이 일부 학교장에 의해 신체 접촉, 성추행, 술자리 강요 등 기쁨적 역할 외 부당한 여러 가지 요구를 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.
당시 이 투서가 제게 보내지기 전에 이미 2차례나 인천시 교육청에 보내졌었고 인천시 교육청은 이러한 중요한 투서를 2차례나 받고도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고 계속 미온적 태도를 일관하자 여교사들은 다시 의원님 제게 보내왔던 것입니다.